환지 방식이죠. 환지 방식이. 우리 기본서는 여기 315페이지 이하에 나옵니다.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죠. 이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환지 계획대로 쭉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환지 처분을 하죠. 환지 처분을. 그래서 이 환지 계획은 환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나중에 환지 처분을 하면 그대로 정해놓은 대로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기준이 있죠. 기준이 그렇죠. 위치, 지목, 면적, 그 다음에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래서 합리적으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의 내용은 어떻게 배웠죠?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입체 안치 해서 첫 번째 설계는 환지니까 환지 설계죠. 두 번째는 새거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그 다음에 헌거는 필지별 뿐만 아니라 뭐까지? 권리까지. 권리별로 된 뭐죠?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래서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그 다음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용에 해당하는 게 채비지. 그 다음에 보류지 명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입체 환지를 계획한 경우에는 이 입체 환지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이 환지 계획의 내용.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계획의 내용들은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뭐죠? 첫 번째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세 번째,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요게 관리 계획의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죠.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용기. 해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해서 첫 번째,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 해서 원칙적으로는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안에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안에서 바뀌는 게 원칙. 이렇게. 그 다음에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사항. 그 다음에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 내지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해서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그 다음에 교통처리계획. 이러한 것들이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들. 요거랑 좀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도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용기. 그래서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까지만. 여기는 높이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세 번째가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성장관리방안은 배치, 형태, 색채, 높이. 그 다음에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이런 것들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환지계획. 그 다음에 정비법에 나오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까지. 요 계획들은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환지계획을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 이 환지계획을 인가를 받죠. 그리고 환지계획은 따로 고시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주는 거지 고시는 하지 않고. 환지계획 인가는 누가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개발법 나머지는 싹 다 지정권자가 하는데 요거 하나만. 환지계획의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인가받고 나면 사업에 착수를 하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 이렇게 중요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가로로 하는 거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 나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은 결과 필요한 조치를 다 끝나고 나면은 준공검사를 신청하죠. 이 준공검사는 누가 해주죠? 지정권자가. 그리고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며칠 안에?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환지 처분을. 이 환지 처분을 하려고 할 때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주고 그 다음에 지자체 공보에 공고를 하는데 그 공고가 환지 처분 공고. 그 다음에 이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봐준다. 그래서 내가 환지의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토지에 있는 권리는 언제 소멸하죠? 끝나는 때.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의 시작점은 다음 날. 없어지는 권리의 만료점은 끝나는 때. 이렇게 해서 소유권 변동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환지는 종전 토지로 봐주고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는 원래 이 소유권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소유자가 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환지를 하다 보니까 더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과와 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해 주죠. 이런 것들. 자, 해서 책의 내용의 315페이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환지 계획의 내용 N은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입지 안치 그 다음에 환지 계획 작성의 기준은 위지면 토수리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는데 이 기준을 다 적용해서 하는 환지를 적응 환지라고 합니다. 그게 원칙. 이 기준에 맞게 환지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 3번에 이런 것들부터가 이제 특례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갑자기 소유자가 나는 환지 받기 싫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환지를 지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게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다만 이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을 때는 임차권자의 동의도 같이 받아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5번에 면적을 고려한 환지. 이게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과소 토지에 해당하면은 환지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가진 토지가 과소 토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판단합니까? 받게 되는 걸 가지고 판단합니까? 받게 되는 거. 그래서 환지 뒤에 내가 받게 되는 면적을 권리면적이라고 합니다. 권리면적. 그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입체환지가 나오는데 이 입체환지는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신청해야 줍니까? 네.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입체환지의 경우 시행자는 가로 2번에 환지 계획 작성 전에 실시 계획 내용, 환지 계획 기준, 그 다음에 환지 대상 필지 및 건축물 명세, 환지 신청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러니까 입체 환지를 하겠다라고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입체 환지를 받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통지한 날부터. 공고한 날이 아니라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기간 안에 입체환지 신청을 하죠. 다만 환지계획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을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쭉 됐는데 7번에 입체환지에 따라서 주택의 공급인데 가로 4번 원칙은 몇 개 주죠? 한 개. 입체환지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때 원칙은 하나를 주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두 번째는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세 번째는 공공시행자에게는 가진 것만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일단 됐습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 8번에 환지 지정 등의 제한이라고 해서 그 박스 옆에 뭐라고 써져 있죠?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거. 그래서 기준을 이후에 소유권을 분할을 해가지고 소유자가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는 게 분명하니까 환지 신청 자격을 제한하거나 현금 청산해서 내보내겠다라고 했었죠. 기준 이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할 때. 그래서 하나의
하나의 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로 분할하거나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사람들, 늘어난 소유자들에게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은 공공시설 용지 등에 관한 조치인데 뭐 광명시가 소유한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이 7가지 기준 중에 2가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위치랑 면적 적용 안 하는 거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답니다.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한번 해보면 자,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자, 시행자가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를 해준 거죠. 그럼 이 새로운 공공시설을 누가 가져가죠? 관리청의 무상으로 기소. 새로운 공공시설은 그러니까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관계없이 새로운 공공시설은 관리청의 무상으로 기속이 되죠. 그래서 종전의 공공시설을 소유한 관리청이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 새로운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취득을 할 텐데 만약에 이 종전의 공공시설이 원래 받게 될 환지까지도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요것도 받고 환지도 받고 2개를 받는 거니까 이 공공시설이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환지는 지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새 거를 받았으니까. 해서 설치한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새로운 공공시설을 받았으니까. 다만 이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이라든지 부지는 누가 부담했죠?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공공시설 때문에 나는 환지를 작게 받게 되죠. 그래서 다른 이 사람이 받게 될 환지는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채비지인데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따로 빼놓은 땅을 뭐라 부르죠? 보류지. 그리고 그 중에 일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땅은 채비지라고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 그 심화의 2번에 보시면 맨 밑에 줄에 면적식으로 환지를 할 때는 토지 부담률이라는 걸 적용을 합니다. 이 토지 부담률은 원칙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죠? 50%. 근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얼마가 동의하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을 초과해서도 정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 그 밑에 공식 같은 것들은 나중에 계산 문제 나오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지에서 조성토지의 가격평가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죠. 근데 그에 앞서 뭐 하죠? 감정평가. 해서 감정평가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환지계획 인가는 누가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가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고. 그래서 뭐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도 주민에게 공람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그 맨 위에 보면 323페이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냥 환지계획을 작성을 하고 인가는 따로 받지 않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인가 신청하기 전에도 주민에게 공람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공람 기간 안에 의견 있는 사람들은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324페이지 환지 예정지 한번 보죠. 환지 예정지. 종전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는 갑이 소유하고 있고 A라는 임차권자가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겠죠. 근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을 받는 겁니다. 해서 이 제한받는 사용 수익 권능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시행자가 고맙게도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해서 환지 처분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주는 게 이 환지 예정지. 해서 환지 예정지는 꼭 지정을 해야 됩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환지 예정지는. 그 다음에 종전 토지의 갑 소유자랑 A 임차권자는 원래는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하다가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은 이제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권능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지된 사용 수익 권능을 그대로 환지 예정지에다가 사용 수익을 하는 거. 요게 환지 예정지. 즉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이날까지 나는 이제 종전 토지를 쓰는 게 아니라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내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종전 토지를 사고 팔고를 못하는 건 아니죠. 처분 권능은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사용 수익 권능만 이전을 한다는 것. 다만 채비지 목적으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사용 수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뭐까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채비지 목적으로 지정됐을 때. 이럴 때 이러한 것들이 환지 예정지. 그 다음에 나는 원래 쓰던 토지, 종전 토지는 500제곱미터였는데 이게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고 보니까 이건 250제곱미터밖에 안 되죠. 그러면 A라는 임차권자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하다가 환지 예정지로 넘어와서 처음 하는 말이 와 좁다. 의 효과가 첫 번째는 임대료를 올려달라 깎아달라 할 수 있어야겠죠.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나는 원래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250제곱미터만 가지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 계약 해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면은 이 손실 보상은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시행자에게. 원래는 누가 줘야 되는데? 소유자나 이익을 얻는 사람이. 해서 이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뭘 행사할 수 있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요게 왓좁다 효과. 그 다음에 요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나 계약 해지권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안에 행사해야 됩니까? 60일 안에. 60일 안에. 그리고 이게 똑같은 게 한 번 더 나오는 게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도 이때 또 나옵니다. 나는 원래 종전 토지를 500제곱미터 쓰고 있었는데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뭐를 종전 토지로 봐주죠? 환지를.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환지를 종전 토지로 봐주니까 이제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나는 이제 환지를 써야 됩니다. 이 환지는 면적이 250제곱미터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도 이 효과 와 좁다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그럴 때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나 계약 해지권 요거는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요때 각각 행사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게 이제 환지 예정지에 관한 내용이고 거기 325페이지 맨 밑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았는데 그 위에 뭐 장애물 같은 게 있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치울 시간을 줘야겠죠. 사용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만 뭐 따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습니다. 됐고. 그 329페이지의 6번. 329페이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 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관리할 사람이 없는 토지죠. 관리할 사람이 없는 토지는 누가 관리하죠? 네, 시행자가 관리합니다. 시행자가. 그 다음에 환지 처분 뭐 이런 것들은 환지 처분은 공사 완료가 되면은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공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주고 그 공사 이제 이해관계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나면 준공사하고 준공사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한다라는 내용이 거기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환지 처분의 효과부터 보면은 331페이지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언제부터 종전 토지로 봐주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나는 환지의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없어지는 시점은 끝나는 때. 끝나는 때.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환지를 종전 토지로 봐주고 없어지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예외해서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권리는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지역권 역시 토지에 설정하는 권리죠. 요역 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니까 이 지역권 역시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다만 환지 사업으로 인해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해야겠죠?
언제? 끝나는 때. 그 다음에 입체한지 뭐 이런 것들은 됐고, 그 다음에 채비시, 보류지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에 소유권 취득 시기라는 게 있죠.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죠? 다음날.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고, 환지 등기. 자, 이 환지 등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며칠 안에 하죠? 14일 안에. 원칙적으로 환지에 관한 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등기를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등기 신청인이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등기 원인을 증명했을 때는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산금은 결정은 언제 하죠? 결정.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을 하고,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이후에 청산금을 징수, 교부하는 게 원칙. 다만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미리 교부할 수 있으니까 그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그리고 확정된 청산금을 그 이후에 징수 교부를 하는데,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고 그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청산금,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습니까? 안 내면 강제징수하고, 안 받으면 공탁하고, 소멸시효는 5년. 이렇게. 그 다음에 7번에 뭐 감가부상금이라는 게 나오죠.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구역. 이 환지 계획구역 전체의 토지가액이 1,000억이었습니다. 근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나니까 환지 계획구역 전체 토지가액이 900억 이렇게 오히려 줄어든 거죠. 이런 경우. 이럴 때 이 감가된 만큼을 보상해주는 게 감가보상금 해서 시행자가 누구일 때였죠? 행정청. 행정청인 시행자가 하면서 공공시설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확보를 하면은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럴 때는 이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구역 전체 토지 가액이 감가된 만큼을 보상해주는 걸 감가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자, 요때 거기 아마 구하는 공식은 안 나와 있죠. 자, 이럴 때 중요한 건 일단은 행정청인 시행자이어야 하고, 만약에 종전에 내가 1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 1억짜리 토지의 소유자가 받게 될 감가보상금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1,000억에서 900억으로 몇 프로 줄었죠? 10%. 그러면은 이 사람 토지 가격의 10%만큼을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받게 될 감가보상금은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10% 줄었으면 10%만큼 보상해주면 됩니다. 공식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청산금이랑 감가보상금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청산금을 받았다라고 해서 감가보상금을 못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8번에 나오는 권리조정은 역시 왓좁다입니다. 왓좁다. 환지 예정지에서도 나오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도 똑같이 한 번 더 나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337페이지.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준공사를 받겠죠. 이 준공공사는 누가 해주죠?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공사를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38페이지 한번 보면은 그 준공공사 참여 요청 보서 가로 2번에 지정권자는 공사 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장에게 준공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른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그 위에 거. 그 위에.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라든지 전문기관에다가 준공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까? 네. 내가 하기 힘들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그걸 읽으려고 했는데 가로 2번을 잘못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공고는 뭐 공사 완료하고 나면은 준공사 받고 나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한다라는 거고,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준공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으니까 그냥 공사 완료 공고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제 이런 것들은 됐고 5번에 조성토지의 준공전 사용 보시면은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 근데 뭐는 되죠? 채비지. 채비는 팔아가지고 경비에 충당해야 되니까 이거는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만 나머지 토지들은 원칙적으로는 준공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 다만 그 밑에 사업 시행의 지장을 여부하기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조성 토지는 준공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사용 허가를 받으면 준공 전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채비지는 준공 전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보면은 141페이지의 8번 문제. 틀린 것. 1번. 환지계획은 원칙적으로 정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지면 토수리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맞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류지 중 일부가 아니라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공치법에서 정하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기준 중에 두 가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죠. 위치랑 면적. 적용 안 하는 거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답니다.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누구한테 인가받죠? 시장, 군수, 구청장. 환지계획의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정합니까? 안 정합니까? 안 정하죠. 그리고 이걸 다른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환지계획 누가 인가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환지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가 포함되나? 이게 새 거죠. 환지 예정지 명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환지 예정지를 뭐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나는 환지 받기 싫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시행자가 입체 환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국한하지 않고 건축물 소유자도 포함된다. 네,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는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도. 그 다음에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는 요건은 없습니다. 환지 계획은. 조합 설립할 때 동의를 받는 거지 환지 계획을 뭐 작성할 때 이럴 때는 동의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10번 틀린 것. 환지 계획에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환지 처분은 효력이 없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그래서 환지 계획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준공사 받고 나면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저대로 사업을 할 거니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날 테니까.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 의해서 처분하여야 하는 기속성이 있다. 네,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환지 계획에 구속이 된다, 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종전 토지에 그 존속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전속이라고 해야 됩니다. 존속이랑 전속은 다릅니다. 존속이 아니라 그 전속이에요. 종전 토지의 전속. 전적으로 속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랑은 관계없이 토지에만 전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행정상 또는 재판상 처분은 환지 처분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까. 종전 토지. 제가 이거 예를 이렇게 들었었죠. 살인사건이 뭐 사람 팔이하러 나왔죠. 그러면 증거 보전 처분을 내리죠. 그럼 이 증거 보전 처분은 내가 받는 환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종전 토지 그대로 남아 있어야죠. 여기 환지가 여기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한다. 다만
경제적 목적에 해당하는 이거는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이런 것들.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기억을 하십시오. 이거. 다만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존속하는 이런 말 일부러 쓴 것 같은데 그냥 전속하는 행정상 또는 재판상 처분은 환지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 다음에 3번 환지 처분 시행으로 인해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해야겠죠? 언제 소멸하죠? 끝나는 때.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 다음에 4번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계획 인가를 받고 난 후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렇죠? 환지를 신청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미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환지 계획으로 채비지와 보류지를 정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채비지는 누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환지 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설계, 새거, 헝거, 비용, 입찰한지 빼고 환지 예정지 이런 것들은 환지 계획의 내용이 아니죠. 그 다음에 12번 틀린 것, 시행자는 준공고사를 받은 때에는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한다. 맞죠? 준공고사 받고 나서 60일 안에. 근데 시행자가 지정권자일 때는 준공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으니까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이렇게. 2번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환지 처분 공고. 그 다음에 3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언제부터 종전 토지로 보죠?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 다음에 4번 환지 처분으로 인한 물권 변동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자, 나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되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이걸 팔 수가 없으니까, 처분이 안 되니까 그때 등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입체 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환지 처분 공고일에 입체 환지를 받은 건축물의 소유권이 변동하는 시점은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이렇게 항상 소유권이 변동되는 시점은 다음 날. 그래서 종전 토지나 건물에 있던 저당권은 본물권이 이전하면 따라와야겠죠. 그래서 입체 환지 받는 건축물이나 대지의 고유 지분으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같이 이전합니다. 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13번 틀린 것, 청산금은 언제 확정되죠? 다음 날.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 확정은 다음 날. 이렇게. 그래서 다음 날에 확정되면 그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 시효는 5년.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 끝나는 때, 여기 말이죠. 이 옛날 한자어를 다 써놔가지고 지금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나는 때. 이렇게. 3번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자, 원래 소유권이 변동하는 시점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인데 이미 처분됐다 이 말은 환지 처분 공고일 이전에 이미 처분이 됐죠. 처분. 매매 계약을 한 거죠. 요거는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언제 소유권이 이전하죠? 등기한 때. 등기한 때. 처분을 했으니까. 공고가 있은 날이 다음 날이 아니라 등기한 때. 4번 보류지는 누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네. 그 다음에 14번 환지 예정지 틀린 것, 환지 예정지의 지정은 임의적 절차이며, 그렇죠,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고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시행자가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필수 절차가 아니다. 또 같은 말 2번 써놨죠. 2번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지정받은 자에게 토지의 사용 권능과 수익 권능을 부여해주는 설권적 형성적 처분의 일종이다. 이런 건 말은 기억도 하지 마십시오.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는. 권리를 설정한다 이런 말이고, 형성적이라는 건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민법에서 배우죠. 형성권의 특징이 뭡니까?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 형성권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용 수익 권능을 환지 예정지에다가 설정해 주는 거고,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이런 것도 구분하죠. 민법 시간에 그런 것도. 그다음에 3번 환지 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받은 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원래 있던 여기 있던 사람들, 을이나 B. 그러면 이제 갑이랑 A는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이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건데, 종전에 있던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인 을이나 B는 갑이랑 A가 이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시행자가 이를 관리해야지. 이렇게 바꾸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면서 관리할 사람이 생깁니다. 이제 환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관리할 사람이 없는 토지는 시행자가 관리한다. 시행자가 관리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5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시행자는 채비지를 처분할 수 있으며 보류지는 환지 처분의 공고일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채비지는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는 그냥 보지 마십시오. 보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럼 환지 예정지는 항상 뭐 이거죠.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쓰는 거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되면 나는 환지를 쓰면 되니까. 보류지뿐만 아니라 그냥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은 이 환지 예정지를 나는 사용 수익을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를 쓰면 됩니다. 환지 예정지는 일단 환지 처분 받기 전까지만. 그러면 나는 이제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환지를 사용 수익하는 거지,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보류지로 국한할 필요도 없고, 모든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사람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용익권자 보호. 와 좁다죠. 와 좁다. 용익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권리 포기 및 계약 해지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다른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계속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대신에 사용 수익할 때는 뭐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만일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의 구상에 불응하면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 예외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용익 목적 달성 불가능에 따른 손실 보상은 누구한테 청구하죠? 시행자에게. 그다음에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뭘 행사하죠? 구상권을. 용익권 설정자,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라든지 이익을 얻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용익권자는 그 설정자에 대해서 지료,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고 보니까 이게 엄청 좋은 땅일 때 애는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은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16번 옳은 것. 모든 시행자는 환지계획 인가를 받느냐면 아니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지계획 인가를 받는데 행정청들은 그냥 환지계획을 자기가 작성을 하면 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인가 신청의 절차는 통지와 공람이다.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주민에게 내지는 임차인에게 공람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2번 환지 예정지의 법적 성질은 독립적 처분이로 행정쟁송의 제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거 그냥 보지 마십시오.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이거 소유권, 사용수익 권능이 막 개인의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건데 당연히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은
사용 수익 권능이 환지 예정지로 이전이 되죠. 그리고 나는 환지 예정지를 얼마 받느냐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이러한 것들은 구속력이 발생하니까 소유권의 내용의 변동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3번 채비지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이거는 따로 빼놓는 땅은 보류지라고 하죠. 보류지. 따로 빼놓는 땅.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빼놓은 땅은 보류지라고 하는데, 채비지라는 거는 보류지 중에 일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땅을 따로 채비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환지 예정지는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사건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사업에서 반드시 지정되는 필수 처분입니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니까 임의적 처분이죠. 임의적 처분. 5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여기 맞죠? 예. 사건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말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환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종전 토지 갑이랑 A는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받게 되죠. 내가 공사하는 동안에는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니까 그 제한받는 사건을 최소화해주기 위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너무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지고. 17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경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위에 있는 권리의 소멸 시기는 없어지는 권리의 만료점은 끝나는 때.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종료한 때. 이렇게 3번 이 정답이죠. 18번 틀린 것. 시행자는 채비지에 대해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처분할 수 있다. 네, 처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의 경우에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죠. 위치랑 면적.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인가받고자 하는 경우 누구한테 인가받죠? 시장, 군수, 구청장. 환지 계획의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4번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 위지면 토수리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맞죠? 환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면적을 늘려 더 줄 수 있죠. 증환지. 그 다음에 과소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과소토지에 의한 환지 부지정. 더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 대한 인가권자와 실시 계획의 인가권자의 연결을 옳은 거. 환지 계획 인가 누가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실시 계획 인가는 지정권자. 그래서 저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읽지 않죠. 그거는 그냥 지워버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는 지정권자. 이렇게. 그 다음에 20번 틀린 거.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환지처분 받은 토지 위로 권리 등이 이전 확정된다. 그렇죠?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에 소유권이 변동하는 시점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권리 변동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언제 소멸하죠? 끝나는 때.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끝나는 때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종료된 날이랑 한자어는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다음 날에 확정된다. 확정은? 다음 날. 그 다음에 청산금의 확정은 3의 경우이나, 그러니까 공고된 날이 다음 날에 확정이 되는데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미리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확정할 수가 있죠.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만 동의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 처분이나 과소 토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 처분, 이럴 때는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법전에는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한다라고. 그 다음에 환지 처분에 따른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환지 등기를 하는 때이다. 환지 처분에 따라서 소유권이 변동하는 시점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등기는 그냥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를 하는 거지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그 다음에 등기 절차로 옳은 것.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 환지에 관한 등기는
환지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등기를 하는지 아니면 시행자가 단체로 하는지 행정청이 해주는지 그건데, 이 환지에 관한 등기는 시행자가 합니다. 시행자가 단체로 등기소에다가 촉탁이나 신청을 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거기 보면은 2번에 시행자의 신청이나 촉탁에 의한 일괄 등기, 이게 정답. 그러니까 환지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나는 등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업했을 때는 시행자가 한꺼번에 등기를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시행자가 한꺼번에 등기를 합니다. 일괄 등기. 신청, 행정관청에다가 부탁하는 걸 촉탁이라고 하는, 촉탁은 뭐 부탁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22번 청산금, 틀린 것.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종전 토지 및 환지, 미지면 토수리 환경 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전으로 청산해낸다. 더 받고 덜 받고 안 받은 사람들 정산해주는 게 청산. 2번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은 반드시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하는 게 아니죠.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고 그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틀렸고, 청산금은 확정은 다음날, 그 다음에 시행자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5년. 그 다음에 감가보상, 틀린 것. 감가보상이란 시행 후 토지가액 총액이 시행 전보다 감소한 경우에 그 차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시행 전에 전체 환지 계획구역 토지 가액이 1,000억이었는데 시행 후에 오히려 줄어들면은 이 감가된 만큼을 보상해주는 게 감가보상금. 그 다음에 시행자가 누구일 때 감가보상금을 지급하죠? 행정청일 때. 감가보상금은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네, 행정청이 시행자일 때만. 그 다음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는 물론 용익권자도 감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저당권자는 제외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청산금 지급되면 감가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청산금과 감가보상금은 별개라고 했죠. 청산금은 내 토지의 과부족분에 대한 보상분이고, 이거는 환지계획구역 전체의 토지 가액이 감액된 만큼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5번 이런 것들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비용부담. 도시개발 채권 보시면은, 도시개발 채권 이거 누가 발행하는 거죠? 도시자 들어가는 채권들은 누가 발행한다고 했죠? 지자체가. 도시자 들어가는 채권이 2개가 있었죠. 매수 청구권에 가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매수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사업 안 할 거면 내 땅 사달라고 하죠. 그때 매수 의무자들은 매수 청구를 받으면 매수 여부를 얼마 안에 결정하죠? 6개월 안에. 매수할지 말지는 6개월 안에. 그리고 매수하기로 확정했을 때는 얼마 안에 매수합니까? 2년 안에. 매수할 때는 원칙 뭘로 매수하죠? 현금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그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그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자체일 때. 매수 의무자가 특, 꽝, 시, 군일 때 발행할 수 있고, 원칙은 현금 주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발행하죠. 근데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부동산이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그게 도시군 계획시설채권. 이때는 특, 꽝, 시, 군이 발행자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은 우리 기본서에는 어디 가시지? 4페이지. 거기 지자체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공개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거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지자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 344페이지.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시도지사가. 그리고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안부 장관의 승인.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공법에서 소멸시효 나오면 무조건 5년이죠.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그 다음에 발행 방법은
등록기관에 등록해서 발행할 수 있고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국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 등의 사업을 보내서 시, 도, 조례로 정한다. 이율은 조례로 정하고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그 다음에 뭐 4번, 5번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도시개발채권 틀린 건 1번 시도지사가 발행할 때 누구한테 승인받죠?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은 상환자 안 들어가니까 김영식 증권은 아니죠. 그래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서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만 발행하는 무기명식 채권이다.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채권은 도시개발채권 방금 봤죠?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채권 발행권자와 승인권자. 발행은 누가 하죠? 시도지사. 승인은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법령상 도지사가 사업 시행자인 때 사업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을 하는 경우 조합이 사업 시행자인 때 행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각각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기관의 연결로 옳은 것. 자,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시행자가 조합일 때는 그 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지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은 도시개발사업 영상 도지사가 시행자일 때는 이 사람을 지정한 국장한테 직근 상급 기관을 대상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배웠던 거랑 약간은 다른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자일 때는 그 직근 상급 기관한테 합니다. 근데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지정권자한테, 이 사람을 지정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설 사업할 때는 행정청한테 바로 제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개발법에서는 그 직근 상급 기관 위의 기관한테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빈출 절대 아닙니다.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개발법. 그 다음에 개발법에서는 346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거의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이라는 게 나오죠. 요게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요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요거는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정한 사람은 이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박스 안에 있는 사람. 첫 번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법 11조 1항에서 1항의 1호부터 4호. 이게 뭐냐면은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시행자입니다. 공공시행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해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민간시행자. 그 다음에 국계법의 개발행위 허가사항 중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채권은 원칙적으로는 중도상환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가능한 경우가 그 밑에 안 나와 있구나. 이게.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기출문제에 나오는데 매입자의 귀책 사유 없이 매입 사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도시개발채권을 매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도시개발채권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자의 귀책 사유 없이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돼 버린 겁니다. 내지는 공공시행자랑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역시 매입자의 귀책 사유 없이 도급계약이 해제됐을 때, 이럴 때는 중도상환을 해줍니다. 중도상환을. 두 번째, 착오로 샀을 때. 안 사도 되는 사람인데 모르고 샀습니다. 착오로 샀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입 금액을 초과해서 매입을 했을 때. 요게 중도 상환 사용이다. 이것도 시험에 꽤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것들. 그래서 매입자의 규칙 사유 없이 매입 사유가 취소됐거나 해제되거나 아니면은 착오로 모르고 샀을 때 내지는 1억 원어치만 사면 되는데 2억 원어치 샀을 때 초과해서 매입을 했을 때 이럴 때는 중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 나왔던 게 매입 필증은 따로 5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체크 거기 기출 체크 5번 지문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더 샀죠? 이럴 때는 중도 상환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정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